안녕하십니까. 심화과정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 이제 대리하고 무효 취소 여러분들과 같이 기본 문제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한테 돈 줄 게 있다는 말이죠.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X, 예, 틀렸네요. 원칙적으로 우리 자기계약, 그 다음 쌍방대리는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쌍방대리. 자, 원칙은 금지입니다. 안 돼요. 우리 민법 124조에.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본인의 허락을 얻든지, 본인의 허락,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본인의 허락은요, 사전 허락이라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사후 허락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승인해 주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허락만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단순한 채무의 이행은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채무 이행은 허락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X, 이건 틀린 지문이다. 그죠? 그 다음 2번 지문 보시면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 해제는요, 별도의 의사표시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을 받으셔야 되지, 그냥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라고 바로 해제권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 3번 질문 보시면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번 질문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우리 매매에 관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면 이분은 중도금과 그 대리인이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단순히 받는 거, 수령하는 행위. 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령이라는 게 지가 받아가지고 한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수령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4번 보시면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자, 우리 대리인이 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2명 이상일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거든요. 각자 대리. 다만 특약으로 공동 대리하는 것으로 특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따라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역시 옳은 주문입니다. 특약으로 뭐 공동 대리를 하도록, 대리인이 여러 명 있으면 반드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특약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4번도 맞네요.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우리 대리인한테 본인이 수권을 하면서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안 정했어요. 그러면 본인을 위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존행위 할 수 있을 거고요. 보존행위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용행위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계량행위, 이건 본인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이지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따라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죠. 2번 문제.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이제 갑이 본인이죠. 을이 대리인이고, 이걸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걸 우리는 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됩니다.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을이다, 그죠? 대리인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랑도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라서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할 수 있죠. 옳은 질문. 그 다음 2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한 경우, 자, 병이 계약을 해제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효과는요, 법률 효과는 전부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 대리인이 책임지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도 본인이 해주는 거고요. 이에 따른 뭐 손해배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병은 을이 아까 누구예요?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당연히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되니까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맞네요. 아까 해제는 별도의 수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그 효과, 원상회복 의무는 당연히 그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병이 부담한다. 맞죠? 을은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 다음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자 체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도 본인이 위임, 수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행에 관한 권한까지도 다 줬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판례는 포괄적 대리권을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행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역시 유명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드렸죠.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계약에 대해서 중도금 잔금 수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매매계약 체결 권한만 줘도 중도금 잔금 수령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행의 권한까지 줬으니까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이죠. 답은 2번이다. 그죠? 2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자, 3번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해서 자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한다. 즉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다라는 거죠. 그러면 표현대리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본인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근데 대리인이 권한이 없어. 여러분 표현대리는요. 유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예요.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권한은 없어. 다만 본인에게도 일정의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는 제도가 표현대리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표현대리가 적용이 되려면 즉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려면 당연히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한 대리행위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 자체가 만약에 대리인이 한 짓이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도박계약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본인에게는 효과가 기속되지 않습니다.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니까요. 그럼 표현대리가 적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대리행위 자체는요. 얘는 유효한 대리행위임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자 본인의 허락이 없어요. 본인이 허락이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채무의 이행만 가능해요. 본인 허락 없으면 채무의 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 허용됩니다. 자 근데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이 나중에 추인을 했어요. 그럼 본인의 허락 제가 아까 본인의 허락은요. 반드시 사전 허락일 필요는 없어. 사후 허락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했다는 것은 사후에 허락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역시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 3번 보시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하면요. 대표적으로 유언. 그죠? 유언. 그 다음 재단법인 설립. 그 다음 소유권 포기. 그래서 유죄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그럼 여러분들 유언 생각하시면 돼요. 유언을 아무런 권한 없는 자가 나를 대신해서 유언장을 쓴다? 그건 당연히 아예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무효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당연히 혼자 가서 뭐 유언장을 쓴다. 권한도 없는 사람이 당연히 그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습니다. 4번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배임적 의사표시 여러분 배임적 의사표시 나오면요 대리권 남용 생각하셔야 돼요. 대리권 남용. 그래서 이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권한 범위 내에 있긴 한데 권한 범위 바뀌면 아예 무권대리 또는 본인에게 책임 있으면 표현대리. 근데 얘는 대리권 남용은 권한 범위 내에 있기는 해요. 권한 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다만 우리 대리는요 당연히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셔야 되거든요.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기를 위해서 또는 자기 뭐 배우자를 위해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데 다만 대리권 남용에 의해서
그 본인에게 효과를 이 귀속시킨 것을 부정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 상대방은 알았거나 우리 아는 걸 악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악이 또는 과실이 있을 때 그때는 본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대리인이야. 근데 이 대리인이 자기 배우자한테 저가에 매도한다 이 말이지. 그럼 그 상대방이 배임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때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권한 범위 내에 있기는 한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래서 그때는 본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거. 그럼 4번 질문 보시면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대리인이 여기서 자기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 옳은 질문. 그 다음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은 아까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가능하다 그죠? 즉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 그건 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는 보존행위입니다. 이건 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죠. 4번 문제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옳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 임의 대리는요. 임의 대리는 내가 이 사람한테 맡겨놨어. 수권을 한 거야. 임의 대리 하면 여러분 수권이에요. 위임하고 수권, 위임계약 체결하고요. 수권, 권한까지 줬다 이 말이지. 그런데 내가 이 사람 믿고서 했는데 함부로 이 사람이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그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복인권이 없다. 이 점이 법정대리인이랑 다르죠.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을 가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법정대리인 하면 부모님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더라. 근데 임의대리는 본인이 수권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죠. 그 다음 2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게 되면 역시 누구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대리는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아파트 분양 업무는 여러분 아파트 분양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이에 대한 뭐 인력 구조도 갖추셔야 될 것이고 상당한 뭔가 구조적인 그런 시설 장비, 인력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무나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분양 업무는 본인의 승낙이 없다라면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 우리 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인데 자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해 두실 게 우리 과실상계라는 게 서로 간에 과실 비율 따진다라는 거예요. 왜 뭐 교통사고 나면 과실 비율 몇 대 몇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과실상계거든요. 서로 간에 과실 비율을 따지는 건데 이 과실상계는 전제 자체가요.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그 원인에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것이고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불법행위 아까 왜 교통사고 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과실비율 따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과실상계는요. 따라서 우리 표현대리는 이 손해배상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얘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얘랑 관련 있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과실상계 법리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쉽게 말하면요. 그냥 본인이 뭔가 기책사유가 있어서 책임을 지면 지는 거고 안 지면 안 지는 거지. 이에 따른 뭐 상대방과의 과실비율 따지고 하는 건 아니다. 과실비율 따지는 것은 손해배상일 때 그때 과실비율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질문이고 5번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우리 제한능력자 하면 이제 미성년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옳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가령 본인이 있고요. 대리인이 있고 그리고 이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하는 상대방 우리 대리인과 상대방이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이걸 우리는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은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은 뭐 위임계약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플러스 권한을 주는 수권행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대리인이 얘가 미성년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성년자. 자, 그러면 우리 이 대리인의 미성년자의 가령 법정 대리인인 A라는 사람, A 법정 대리인, 즉 부모님이 계신다 이 말이지. 법정 대리인.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대리인은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니까 굳이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시킬 때요, 어차피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니까 이 사람이 그 대리인 자체가 행위 능력을 꼭 가질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대리인이 설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리 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유효하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시겠죠? 따라서 이 미성년자 대리인의 부모님이 이 유효한 대리 행위 얘를 취소를 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지. 다만 지금 이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자기 동의 얻지 않고 본인과 대리인이 내 애가 있는데 아직 미성년자야. 근데 자꾸 여기 본인 얘가 좀 똑똑하니까 자꾸 어디 대리 행위만 하고 돌아다니더라 이 말이야.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부모님은요, 이 위임 계약을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대리행위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어. 근데 이 대리행위 자체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이 대리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5번 지문 상당히 난이도 높은데요. 시험에 비교적 자주 등장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요. 5번 문제.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그 다음 2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임의 대리인 정리 한번 해보시면 또 임의 대리인 원칙은요,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 없죠. 원칙은 지가 하셔야지. 본인이 믿고 맡겼으니까 지가 하셔야지. 그래서 원칙은 복인권 없어.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본인의 승낙을 얻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는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하면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 이 말이지, 대리인이. 그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본인이 아예 지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요, 그때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짓게 되고, 그 다음 본인이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보다 본인이 지시를 해서 아예 복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책임이 더 강경이 되겠죠, 위에보다. 그래서 이때는 알고도 부적임이나 그 복대리인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 복대리인이 아예 일을 안 하는 거야, 그걸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을 때만 책임집니다. 즉 책임이 위에보다는 강경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반드시 좀 외워주시라고, 요건 제 수험 경험상 안 외우면 여러분들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감독 책임, 그 다음 본인이 지시를 했을 때는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책임. 그래서 승부선 지알 이렇게 좀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2번 질문 보시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승낙 얻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 지죠.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죠. 따라서 책임이 없다 했으니까 X.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 사망을 했어요. 누가?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본인이 사망해도 대리권 소멸 사유고요. 대리인이 사망해도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복대리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맞네요. 3번. 그 다음 4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 대리에 관한, 자, 복대리인이 이제 대리행위 하는 거거든요. 대리인이 대리행위 하는 게 아니라 복대리인 선임하게 되면 복대리인이 이제 대리행위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본인에게 일정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적용될 수 있죠. 즉 본인 네가 책임져라 이 말이지. 그 다음 5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 법정 대리는 이제 부모님 생각하시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그 법정 대리인의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얼마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이때는 모든 책임 지셔야 돼. 자기 책임하에 선임을 하는데, 다만 법정 대리인도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만약에 승낙을 얻어서가 아니라 자 법정 대리인이요, 부득이한 사유에 복대리인을 선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법정 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할 때는 책임을 감경시켜 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을 할 때는 그때는 마찬가지로 우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집니다. 책임을 지게 되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선임할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는 모든 책임지셔야 되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니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책임을 경감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부선, 아까 왜 승부선 했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 감독 책임.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다, 그죠? 6번 문제.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를 했어요. 이거 우리 125조 이야기하는구나.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 상대방에게 그 본인이 알렸다 이 말이지. 일정의 귀책, 잘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그 타인이, 아까 그 타인이 누구냐면 앞으로 대리권을 수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갑이라는 본인이 있어요. 본인이 있는데 내가 아직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안 했어. 대리권을 아직 안 줬어.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병에게 미리 통지를 한 거야. 나 이 사람에게 앞으로 대리권 수여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통지를 했는데, 근데 을이 병과 만약에 대리행위, 아직 권한 없어. 권한 없는 자가 만약에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얘가 통지를 했으니까 본인 네가 책임져 이 말이야. 그게 이제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인데, 문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얘랑 대리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이 통지를 받은 얘랑 한 게 아니라, 을이라는 사람이 가령 정이라는 사람과 대리행위를 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정에게는 통지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갑에게, 우리 본인에게 일정의 귀책이 있을 때 본인이 책임져라, 그게 표현 대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귀책이 없지. 따라서 이때는 표현 대리, 125조의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질문 보시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법리를 유치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죠. 아까 표현 대리는 우리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과실상계법리 당연히 유치 적용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3번 민법 129조의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얘를 이제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129조의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네. 무슨 이야기냐?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여기 126조, 129조 중복 적용 인정합니다. 중복 적용. 그 다음에 125조, 126조도 역시 중복 적용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보면요, 가령 어떤 사람에게 미리 대리권을 줬었어요. 기존에 대리권이 있었지. 그런데 이 사람이 대리권이 이미 소멸했어요. 뭔가 대리행위 다 하고 본인이 원하는 행위 다 끝났어.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그럼 대리권 소멸했으면 여러분 본인은요 그 서류 걷어들여야 돼. 대리권을 그 전에 주기 위해서 뭔가 서류 준 게 있으면요, 일 다 끝나면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거 안 걷어들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심지어 그 전에 줬던 그 대리행위의 수권이 뭐였냐면 저당권 설정.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서류 가지고 있다가 이걸 매도를 해버리더라.
월권까지 하더라 말입니다. 126조는 그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당권 설정이라는 그 행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서류 걷어들여야 되는데 얘가 오바해서 이번에는 매매까지 하더라. 중복 적용 인정합니다. 따라서 성립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표현대리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4번이 맞네요. 아까 대리행위는 유효함을 전제합니다.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이면요. 당연히 본인에게 효과는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얘는 무권대리입니다. 표현대리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판사님 저 사람 권한 있는 유권대리인이에요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판사님이 보니까 이거 얘는 권한 없네. 그럼 유권대리 아니야. 그러면 그 상대방은요. 이번에는 판사님 그러면 이 사람은 설령 유권대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본인에게 귀책이 있으니까 표현대리 책임은 져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별도로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유권대리 주장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라 말이죠. 그러면 표현대리 주장이 별도로 없으면 당연히 판사님은 그 표현대리에 관해서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우리 전혀 주소가 달라요. 그래서 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니까 당연히 그 상대방은 처음에 유권대리 주장했다가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분은 표현대리 주장 별도로 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주소가 다른 거니까 이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 7번 문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자 대리권 없는 자 협의의 무권 대리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 대리는요 당연히 본인에게 뭔가 귀책이 있을 때 본인이 책임지는 거, 책임이 귀속되는 거예요. 그게 표현 대리. 근데 얘는 아예 대리권 없는 자 협의의 무권 대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도 귀책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원칙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맞죠? 원칙은 무효. 다만 추인할 수 있고요. 이때 추인하게 되면 소구표까지 인정합니다. 소구표를 인정하긴 하나 우리 민법에 따르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환경 공평 때문에 소구표를 인정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자, 1번 맞고요. 2번 보시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 야, 너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라는 확답을 최고 독촉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면 확답을 바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2번 옳은 질문. 3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틀렸네. 자, 우리 상대방이요. 가지고 있는 권리. 우리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요.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는 3가지입니다. 먼저 최고권. 자, 최고권은 누가 누구에게 행사를 하는 거냐? 최고권은요. 상대방이 누구에게? 본인에게. 야, 너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독촉. 그게 최고권.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거절. 즉 철회권도 가집니다. 나 안 할래 이 말이지. 철회권. 안 할래. 자, 근데 이 철회권은요. 상대방이요. 본인에 대해서도 나 안 할 거야. 너 골치 아파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상대방이 자기랑 직접 계약을 체결한 그 협의의 무권 대리인에게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안 할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상대방은요. 협의의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야, 너 계약 이행해. 보통 우리 이 협의의 무권 대리인 하면 본인과의 관계가요.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들한테 야, 너 아버지 좀 잘 설득해서 너 계약 이행해봐. 라고 이행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선택입니다. 우리 법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러분 더 강력한 권리다라는 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일단 그거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최고권은 어차피 물어보는 거야. 독초. 너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본인에게 너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권은 당연히 선의인 경우에, 우리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당연히 최고권을 가지죠. 그 다음 이 물어보는 거는 야 너 추인할 거야 말 거라고 물어보는 것은 설령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다는 사실을 악의라 하더라도, 악의이더라도 물어보는 거는 할 수 있지. 그래서 악의인 경우에도 최고권은 가집니다. 근데 철회권은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선의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당연히 안 하겠다. 나 철회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악의인 경우에 악인데 내가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악인데 이건 신의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왜? 지가 알고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나 계약 안 할래. 그건 안 돼. 그래서 악의인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 이제 얘는 당연히 악의는 안 되지. 선의인 경우에만, 가장 강력한 권리니까 선의인 경우에만 할 수 있고, 특히 얘는 가장 강력한 권리니까 and 뭐까지? 무과실까지, 상대방의 무과실까지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3번 질문으로 와보시면 우리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 즉 무권 대리를 알았다, 즉 악이다 이 말이지. 악인 경우에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안 되죠. 선의 and 무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 3번이 틀렸고요. 4번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맞죠? 우리 원칙적으로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사유가 소멸하고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사유가 소멸하고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은 당연히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즉 장래효가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근데 협의의 무권대리 추인과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은 우리 아들 감옥에 안 보내려고, 제가 아까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들 아버지가 아들 감옥에 안 보내려고 소급효까지 인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공평의 원칙상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4번 옳은 질문. 5번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이 말이지. 악이다라는 거야.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는 없죠. 아까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만 가능하지. 최고권은 선의건 악이건 불문입니다. 물어보는 거, 너 독촉하는 거거든. 너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은 선의, 악의 상관없는데, 내가 계약 체결해놓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철회권은 당연히 그 계약 당시에 얘가 협의의 무권 대리님을 몰랐을 경우, 즉 선의인 경우만 가능하지. 악의라고 한다면 철회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특히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에다가 and 무과실까지 요건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얘는 아까 3번이 틀렸다고 그죠? 8번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자, 우리 민법 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근데 무효행위에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옳은 질문 시험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 근데 추인은 안 돼. 왜? 추인은 무효사유가 소멸해야 추인하는 건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얘는 무효사유가 소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추인은 안 되지만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1번은 맞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은, 자,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거든요. 즉 허가받아야 유효되는 겁니다. 그 받기 전까지는 아직은 무효예요. 그래서 얘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니까 무효. 자, 근데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났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따라서 이제는 확정적 무효가 돼버리죠.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그래서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기로, 당사자 간의 허가를 받지 않기로 배제하거나 잠탈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확정적 무효입니다.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배제나
그 허가를 아예 안 받겠다. 잠탈, 몰래 한다 말입니다. 잠탈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당연히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질문. 그 다음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을 했어요.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은 원칙적으로 장래요, 소급표? 장래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장래요. 다만 아까 협의의 무건대리의 추인과 우리 협의의 무건대리를 본인이 아들 감옥에 안 보내려고 추인할 수 있잖아. 그 다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본인이 추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아들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때는 소급표 인정한다라는 거.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라고 하는 것은 소급표가 있다는 소리인데 3번은 X 틀렸네. 장래요만 있을 뿐입니다.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아까 그 두 가지만 협의의 무건대리의 본인의 추인, 그 다음 무권리자 처분행위 역시 본인의 추인, 그것만 소급표 인정하죠. 대신에 소급표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라는 거.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그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맞죠? 적극 가담, 배임 행위에다가 플러스 적극 가담까지 했어. 그러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이건 무효로 봅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도 다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 아까 확정적 무효하면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불허가 처분, 아니면 토지 매매 계약 당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의 매매 계약 당시에 아예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기로 약정을 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여러분 무효는 누구라도 당사자 누구라도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점이 취소랑 달라요. 취소는 오로지 그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음에 반하여 무효는 당사자 중 누구라도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자도 무효 주장은 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죠. 취소랑 달라요. 취소는 취소권자만 가능하고 무효는 아무나 무효 주장 가능하다라는 거. 3번이 틀렸다 그죠? 9번 문제. 갑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아까 허가를 아예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예요. 그래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매매계약이고 여기 안에요. 이 안에 허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그 협력 계약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실 계약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계약은 두 개다라는 거지. 두 개인데 다만 이 매매 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랑 비슷한 법리가 뭐가 있느냐면 우리 왜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계약 있죠. 계약금. 이 계약금은 그 매매 계약 안에 역시 계약금 계약이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병렬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매매계약과 환매계약. 얘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환매계약은요. 매매계약과 병렬적으로 붙어 있는데 다만 얘가 환매계약이 부수적 계약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요게 매매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부수해서 환매계약이 있다라는 거지. 부수해서. 근데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는 여기 매매계약이 있고 여기 안에 허가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 계약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포함된 거다. 자, 근데 이 둘 중에서 뭐가 먼저냐? 뭐부터 하셔야 되냐? 자, 이 매매 계약은요. 아직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거든요.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지. 그럼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거 협력 의무부터 즉 허가부터 먼저 받으셔야 돼. 그래서 얘가 먼저 선이행 의무를 집니다. 허가부터 받으셔야 돼. 그래야 유효가 되거든. 유효가 돼야 이제 매매 계약에 대한 이행 따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 개념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와보면 기억 보세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입니다. 그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매매대금 이행 제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아, 이건 지금 매매에 대한 거다, 그죠? 매매에 대한 거.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에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아우, 기억 틀렸네. 지금 이 매매에 대한 이행보다 뭐를 먼저 하셔야 돼? 허가부터 먼저 받으셔야 돼. 이게 먼저 선이행 의무거든. 따라서 당연히 허가부터 먼저 하셔야 되니까 이때는 뭐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거절, 그걸 우리는 동시행 항변이라고 하는데, 이 동시행 항변은 당연히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때 거절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얘는 먼저 선이행 의무를 지니까, 따라서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부터 매도인은 먼저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뭔가 매도인이 해야 될 것은 이제 매수인이 이행 제공이 있어야, 이제 그때는 동시행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 이행부터는. 근데 허가는 먼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을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하기 전이라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해약금, 우리 민법 565조 해약금 규정은, 얘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라 하더라도요, 해약금 규정은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는 안 돼. 왜? 아직은 무효니까. 유효가 돼야, 그래야 이행할 의무가 생기고 그때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는 안 돼. 그런데 우리 565조 해약금 규정에 의한 계약 해제는, 얘는 아직 무효인 상태라 하더라도 나 안 할래. 그래서 교부자는 포기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특히 니은, 여러분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해약금 규정에서 계약 해제는 가능하지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는 안 돼요. 아직은 무효니까. 채무불이행은 당연히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자, 디귿. 일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자, 일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당사자 각각 을, 매도인 매수인 간에.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아직 받지는 못했어. 그럼 허가를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을 수는 있겠죠. 따라서 그 약정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X다, 그죠? 왜? 나중에라도 허가 받을 수는 있거든. 이미 불허가 처분이 나버리면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애초에 허가를 잠탈하거나 우리 배제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확정적 무효. 그 두 가지의 경우는 확정적 무효인데, 얘는 허가 기간 내에 허가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은 허가 못 받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따라서 얘는 확정적 무효는 아니죠. 그래서 디귿도 X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만 옳다, 그죠? 10번 문제. 자,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주3,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아우, 예, 무지무지 중요하다, 그죠? 우리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취소권이 소멸한, 아까 무효도 소멸해야, 무효사유 소멸해야 추인하는 거고, 취소도 취소사유 소멸해야 추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맞고, 이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 추인이 되려면, 이 법정 추인이라는 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법정 추인.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그건 X지.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 자체를 반드시 인식해야 될 필요는 없고, 일정한 행위만 하면 그 행위가 자신의 이 취소권을 충분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상황이라면,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좀 외워달라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 그 다음 상대방에게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그 다음 경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다음 담보 제공, 그 다음 양도,
강제 집행 해서 이청경 담양강 이렇게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X 틀렸다 그죠? 그 다음 3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3번 맞고 그 다음 4번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자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거든요. 따라서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형성권이니까 아까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된다 그죠? 그 다음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자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그 상대방 법률행위 그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 하셔야 돼요. 승계인한테도 안 돼. 취소의 상대방은요 승계인도 안 돼요. 취소권자는 그 취소할 수 있는 권자의 취소권자의 승계인이나 대리인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는 근데 취소의 그 상대방은 반드시 법률행위 그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 그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기본 문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